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군과 소방, 경찰, 교도관 등 제복 시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중동전쟁 위기가 닥쳤다며 국난 앞에 한데 뭉치는 대한국민의 저력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일영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희생자의 첫 발인식이 사고 닷새 만에 엄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발인한 희생자는 세척공실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로 지난 1일 폭발사고 당시 동료 4명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희생자 중 3명의 발인식은 내일 엄수될 예정이고 1명은 연고지로 운구해 추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CU 편의점 택배 서비스 이용객들의 개인 정보가 대량 유출됐습니다. 운영회사인 BGF 네트워크스는 지난 4일 실원 미상의 해커가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용객들의 이름과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주소, 암호화 처리된 비밀번호 등이고 택배를 발송할 때 입력한 제3자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표는 끝났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개표소를 봉쇄하며 선관위 직원과 관계자 수십 명도 여전히 개표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위대는 투표함의 반출을 막겠다며 출입구를 막아섰고 밤새 재선거 요구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기동대를 배치해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밤사이 한때 시위대의 수가 수천 명으로 늘어났지만 경찰과 시위대 간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잠시 흩어졌던 시위대는 오후가 되면서 다시 개표소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개표소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시위가 이어지면서 선관위 직원 등 관계자 수십 명은 여전히 개표장 안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개표는 어제 모두 종료됐지만 투표함은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투표함을 이송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개표소 주변 경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표소 주변에선 콘서트가 예정됐었는데 행사 주최 측은 관람객의 입장 동선을 바꾸는 등 안전 유지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개표소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루 종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오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해 6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비상계엄 관련 설명 자료를 전달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습과 미사일 폭격을 주고받으며 군사적인 충돌을 벌였습니다. 이란은 공개적으로 일단 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요구를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미국 중부사령부는 인도양에서 무국적 유조선인 MT 다비나호를 강제 차단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2024년 10월 이란산 원유를 거래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란군은 대응 차원에서 즉각 5만 해의 미 구축함에 경고 사격을 가해 퇴각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미군은 거짓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신경전은 본격적인 무력 충돌로 번졌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자폭 드론 4기를 격추한 뒤 이란 본토의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그러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쿠웨이트의 미 공군기지와 바레인의 미 해군시설을 향해 탄도미사일 7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이 가운데 6발을 요격했고 한 발은 도착하지 못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고문이
미 언론과의 공개 인터뷰에서 종전 합의 타결이 이란 동결 자금 해제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동결 자금은 1천억 달러 규모로 이란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240억 달러, 우리 돈 37조 원가량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If he wants to reach an agreement with Iran, this $24 billion is a test of trust that Iran wants to have with Trump. This is a test that America must pass, and the path will be opened.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핵협상 당시 현금을 보낸 일을 맹비난한 만큼 동결자금 해제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한국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대체항로인 홍해를 호르무즈 봉쇄 이후 8번째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한 12시를 기준으로 8번째 한국유조선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과 실시간 소통하며 24시간 모니터링과 항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전에 영남지방과 제주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겠고 밤이 되면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20도, 광주, 대구는 18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크게는 5도 이상 낮아지겠는데요. 서울이 27도, 강릉 21도, 광주는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동해와 남해,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에는 강원 산지와 영남 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